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성고등학교 동아리 아고라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노인 복지를 ICT 기술 보급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문제인식입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까지 올라가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라는 추세와 함께 정보화라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정보화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함의가 아직 미숙하고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적 대안의 실효성과 이론적 근거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오상고등학교가 위치한 구미시 장천면 일대는 장천초등학교, 오상중학교, 오상고등학교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거주하는 비율은 극히 드물며 노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 일대의 경제 활력은 극도로 떨어진 상태이며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가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운데 장시간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는 지역 사회의 모습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며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의 자녀들은 부모님 얼굴을 뵙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고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의 정서적 고립과 정보 격차로 인한 소외감은 단순히 관가할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는 우리 시대가 안고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장천면 일대의 노인들 약 30명과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우리는 생각보다 코로나 시대에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노인들의 정보 격차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기존에 계획하였던 노인복지 개념을 전환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춘 노인복지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해결책을 조사하여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인식에 대한 대안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법률과 그 한계점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 제35조,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16조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상당수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정보 격차는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률 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행 정책의 장점 및 한계점입니다. ICT 기기 보급, 정보화 기기의 도입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는 어려우나 행정부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ICT 기술 활용 장비 10만 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설명하는 신청 자격은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정보화 교육입니다. 과학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놓고 봤을 때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4.3%에 그칩니다. 고령층을 둘러싼 환경이 디지털화되고 스마트 기기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데 그만큼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청소년 정보화 동행단, 영주시에서는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스마트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IT 기술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 및 노인교육의 외국 사례입니다. 보고서에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 세 가지의 사례를 소개하였지만 지금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만 발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럽연합 EU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6억 유로의 투입으로 고령자의 삶을 증진시키는 정보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AAR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령자에게 IT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시스템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의한 만성질환 및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확대 등에 따라 원격 진료 시스템 확대를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제시한 공공정책은 ICT 기술 개발 보급 기업 혜택 제공, ICT 기술 관련 통합관제센터 설치, 노인일 디지털 리터러시 보완이 있습니다. 먼저 ICT 기술 개발 보급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기기 보급은 코로나 시대 노인 복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를 보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하므로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기기 보급을 기업에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통신사 위주로 ICT 고령층 돌봄 서비스, 디지털 시니어 케어, 시니어 ICT 전문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면 기업, 정부, 노인 세대가 모두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 지원은 세제 혜택이나 지방에서 실시하는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이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세제 혜택이나 우선권 부여는 기업 간 차별을 부추기며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니 노인들에게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건강한 정부 기업 간 관계를 통해 기술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ICT 기술 관련 통합관제센터 설치입니다. 저희 동아리가 구성하는 코로나 시대 노인 복지는 단순한 기기 보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 웨어러블 밴드, IT 토이, AI 스피커 등을 제공하며 기기에 대한 이해를 도운 뒤 기기를 통한 노인들의 생활 안전까지 보장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마다 ICT 기술 관련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에 따르면 정보제역, 보안설비공사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 안전관리 시스템은 치매노인, 장애인, 어린이, 유아 등의 안전을 위해 사물인식 인터넷 설비를 활용, 약자 등을 보유자와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1인 가구의 경우 실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누출사고, 구독사의 무방비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통합관제 시스템은 이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보완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의미로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고 그 속에서 명확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앞서 설명한 기술 연구의 제품 개발, 보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지속적인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AI 기술의 확산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므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동아리가 실시한 계획은 지역민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시대 노인복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미시 장청면 상장리 이장님부터 시작하여 어르신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찾아뵈어 피드백을 구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노인분들의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과 정보 격차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북도 사회참여 동아리 캠프에 참가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노인복지를 테마로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시대 노인들을 위한 복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지금의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학교 내 캠페인을 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디어가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느끼며 동아리원들이 좀 더 의기투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ICT 기기 구입 및 보급을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은 위와 같은 복지기기 구입을 통하여 지역 노인들의 복지에 적극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웨어러블 밴드를 구입하여 보급 예정입니다.
저희의 시범적 운행과 연구가 차후 AI 스피커나 AI 토이 로봇의 보급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기 보급과 함께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인터뷰 및 지역사회 건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과의 서면 인터뷰를 건의한 상태이며 구미시청 노인복지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도 인터뷰를 의뢰하였고 마지막으로 구미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저희의 의견이 추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K방역과 거리두기 이면에 ICT 기술과 접목한 노인복지가 필요한 소외된 노인분들이 존재함을 일깨워준 연구였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를 일부 달성하였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곧바로 라이브 한마디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자들 시작해 주세요. 학교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 포스터를 보았고 평소 학교 내에서 공정무역 캠페인, 공유경제사업 등 사회의 공익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해온 우리 동아리와 이 대회의 취지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동아리는 횡단보도 근처 등에 햇빛을 가려주는 가림막, 가스 안전장치, 줍깅 프로젝트 등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며 2019년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노인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노인 복지에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동아리가 코로나 시대의 노인 복지를 주제로 대회 준비를 추진하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가분들께 인터뷰를 요청하였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절당한 경우도 많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전염의 위험성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인복지회관이 폐쇄되기도 해 노인분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 인터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문제는 현 노인 세대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감사함과 사명감으로 노인 한 분 한 분을 뵙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구미시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지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활동이 노인을 위협,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 또한 동등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법률과 정책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국회의원의 말씀은 동아리가 제안하고자 한 정책의 보완점을 찾게 해준 소중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노인 문제가 단순한 장천, 구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노인 세대에만 국한된 문제 또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많은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다가오는 미래 세대는 적절한 상황적 대응과 함께 상생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한마디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청중 질의는 개도타운 채팅창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심사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마이크가 이제 나오네요. 예, 아그로팀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 그래도 노인분들을 좀 어르신들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은 사실은 이 발표 자료에 좀 없어요. 만났는데 어떤 내용들이 됐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에 조금 봤더니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주셨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조금 노인분들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한두 가지만 피드백 받으신 거가 있다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공공정책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훈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노인분들한테 가장 먼저 피드백을 들은 점은 요즘에 휴대폰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뭐 매점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 같은 게 너무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그리고 신체적으로 좀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같다 하셨고, 거기에서 저희는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키오스크 교육을 기업에게 주고 그 기업에게는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공공 정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ICT라고 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대비하여 노인분들도 거기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정부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기반이 확보가 돼야지 이러한 아이디어, 아이템들이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인데 그 부분을 건드려 주셨고, 지금 예산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학생들이 제안하신 이 동아리에서 제안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예산적으로 좀 막대한 양의 그 예산이 지원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어떤 범불 건드릴 때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혹시라도 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반영된다라고는 보여지기 어렵고 점진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우선순위를 두고서 이 정책의 반영 여부를 좀 조금씩 따져가는 부분을 좀 한번 제가 정부 관계자로서 한번 제언을 드려봅니다. 역으로. 그리고 혹시 예산 수반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아무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산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것이 이제 모두에게 적용을 하기에는 ICT 기기를 보급하거나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예산적인 측면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상을 수집해서 그분들에게 보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 중인 이제 ICT 기기 보급을 시범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시행을 할 때 이제 적절한 되게 다양한 표본을 독거노인분들 아니면 뭐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적절한 대상이 수집된다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말씀해주신 점진적인 이제 실천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정책이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좀 뽑아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반인들에게까지 보급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이게 지금 ICT와 관련된 부분이라 데이터에 대한 양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의 관련성도 좀 한번 고민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제언과 답변들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청중 질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중 질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연서초 시민의 탄생, 그리고 세종중 SJCF, 그리고 우리 한민고 정과정. 네, 특히 연서초에서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에는 하나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채팅창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연서초 시민의 탄생에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활동들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지금 시행 중인 현행 정책에 대해 한계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대상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었고
노인분들에 소외되는 노인분들이 많다라는 점을 꼽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ICT 기기 보급이라는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또한 대상을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ICT 기기 보급이라는 활동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답변은 채팅창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2번째 마지막 모둠이었습니다. 우리 오산고등학교 아고라 모둠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